바이블 팟캐스트 2023 제29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영화에 관한 어떤 그런 뭐 보신 내용 영화들이나 인상 깊게 본 영화들 그런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진짜 많이 안 본 편이더라고 이번에 이 주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자매님하고 이렇게 연애 기간에 극장 데이트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애할 때 우리 무슨 영화 봤냐 했더니 이제 그 명량. 그때가 그때였구나. 근데 그게 아내랑 영화관 간 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니 그 뒤에는 그럼 자매님하고. 그래서 그 뒤에 아니다 한 번 더 갔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산행. 좀비 영화 나와요. 그 부산행 나오는 거를 마지막으로 영화관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화를 많이 안 보면. 근데 저는 되게 영화관보다 더 좋은 곳을 많이 간 거죠. 그렇죠. 저는 영화관 가면 항상 습관적으로 되게 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네,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는 그냥 영화 가면 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명량도 이제 아내가 봤더니 기억도 안 나고 분명히 잤을 것 같고. 그럼 성부님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니 근데 영화는 제가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는 근데 드라마도 볼란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저는 싫어가지고 안 보고. 영화는 저는 그래도 나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그래서 엄청 비교적 최근에 이제 승아랑 이제 아내랑 같이 본 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고. 혹시 이병헌 씨 나오는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요새는 거의 OTT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OTT로 봤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근데 돈은 아니 그죠 무료 OTT 무료로 풀릴 때. 그래서 봤는데 그냥 나름 볼만하더라고요. 나름 볼만한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연기력에 좀 되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뭐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떠셨어요, 형님? 잘 봤어요. 근데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소재가 비슷한 생각하셨군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연기도 좋고 막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뭐 이병헌은 솔직히 뭐 속된 말로 깔 게 없는 진짜 사생활 빼고는 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생활은 왜? 나이가 젊어서 아직 옛날 과거를.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리고 특히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나도 그래. 아포칼립스 장르. 디스토피아 뭐 정말 이런 거 다른. 저는 진짜 그런 영화는 거의 항상 봐요. 그래서 제가 영화 거의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거의 종말에 관한 거. 아니 저도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더 로드 옛날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지 알죠? 그 식인종 나오고 그래서 지하 벙커에서 막 맞아. 있고. 나중에 아버지는 이제 죽고 아들만 어떤 분 따라가서. 그건 나 못 본 거네. 그리고 근데 이거 진짜 OTT 플랫폼에 그 연인하고 같이 이제 그 종말이 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연인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하고 또 동행을 하다가 아버지는 맞아요. 중간에서 이제 별세하시고 결국엔 세상의 끝이 와가지고 세상이 폭발할 때 같이 이제 안으면서 딱 끝나는. 그래요? 그 결말이 그렇게. 결말 얘기. 결국엔 종말을 피하지 못하고. 영화 속 등장인물한테 별세했다. 매너를 지키라고 하셔서요. 매너를 지킨 겁니다. 나 갑자기 설교된 줄 알았어. 매너를 지키라고 하셔서. 좀 엄격하게. 하여튼 그 영화 보다 보면 주인공이 별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별세하고 끝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악당들도 별세하고 별세하니까. 악당분들도 빌런들도 별세를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아포칼립스 관련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7년 환난기를 생각을 해서 자꾸. 근데 제가 그때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안 있고 휴가가 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내심 궁금해. 그래서 제 동생은 심지어 우리 이제 올라가서 OTT 보듯이 보는 거지. 아이고 저런 옆집에 김씨 아저씨 고생하시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흘려듣더니만. 그런 생각을. 요즘에 그 택배 기사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택배 기사. 택배 기사 맞나? 맞아요. 그 OTT. 그 제목이. 그 김우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먼지로 제목이 뒤덮인. 택배 기사 맞아요. 맞아요. 김우빈 나오는 거. 아니 그래서 제 동생이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환란 중에 휴가될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살아보고 가고 싶다. 걔는 그런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걔도. 아이고 그래도 실제로 경험하는 건 그렇죠. 영화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그 이제 저는 또 재밌게 봤던 그런 아포칼립스 영화 중 하나 진짜
제법 현실성이 있었던 게 그 월드워 Z 있잖아요. 아 월드워 Z 브래드 피드 나오는 거. 맞아요. 좀비. 맞아요. 예, 네. 좀비물. 그 제가 좀비물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거의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거의 좀비물이 좀비가 많아가지고. 많이 등장하죠. 예. 네. 난 좀비물은 싫더라고. 아, 진짜요? 더 킹인가? 더킹. 저기 킹덤. 킹덤. 그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다른 좀비물들은 좀 사실 뭐 거기서 너무 거기죠. 현실성이 예,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잔인하고. 그냥 잔인하고 좀 이렇게 하면 너무 괴기스러워가지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부산행이 또 그런 부산행.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특수효과 많이 써가지고 부산행 그렇죠. 진짜 거의 한 3번은 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부산행 열차에서 제일 안전한 좌석이 마동석이라고. 그래서 그 마동석 옆자리. 연산홍 감독이 또 이제 부산행의 속편격의 반도인가? 근데 반도, 그거는 네. 이제 관객이 많이 안 들었죠. 강동원 나오는 네, 건데 그거는 재미없었죠 별로. 재미없었어요. 네. 그거는 재미없었어요. 근데 저는 부상행을 되게 재밌게 봤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뭔가 되게 현실적인 좀비물 영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킹덤은 예, 저 킹덤 킹덤 2. 못 봤어요. 킹덤은. 킹덤 2 시즌 2 진짜 약간 재밌더라고. 사극이잖아요, 그게. 사극인데 굉장히 리얼하죠. 예. 네. 그래요? 그 좀비들이 이게 물을 만나면은 더 전진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때가 이제 팬데믹 때라 도시를 계속 성을 봉쇄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 사극은 맞죠. 좀 그게. 사극 맞아요. 사극. 그러니까 한국식 좀비 영화죠. 네. 무슨 어떤 약초를 뭐 먹으면은 뭐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을 좀비로 만들어 가지고 명목상으로 살려놓고 이제 권력 찬탈하고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거는 못 봐요. 그 약간 좀비물이 대부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진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잔인한 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보면 무서운 되는데 것과 잔인함의 차이가 무서우면 이제 귀신 나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하고 아기가 놀래키는 거 나도 안 아. 보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그렇진 킹덤이- 않아요. 아 진짜요? 그렇진 않고 근데 좀 잔인한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아주 상당히 잘 풀어낸 그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고 그런 영화 중에는 북 오브 일라이라고 북어빌라 알죠? 그거 진짜 명작이에요. 북어빌라. 덴젤 워싱턴 진짜 나오는. 오래전- 일라이 그냥 진짜 일라이라고. 그냥 일라이지. 진짜 일라이죠, 그냥 일라이. 영문 제목이 이제 북 오브 예, 일라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물티슈 하나로 이렇게 아껴뒀던 물티슈 하나로 거기에 샤워를 그 하잖아,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뺏는 얘기잖아요. 예, 성경을 뺏는 얘기죠. 예. 예. 진짜 오래전에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게리 올드만이 네네. 악역인데 악역이죠. 성경을 찾아와라. 세상 책들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희귀하게 남아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책을 수집을 하는 거야. 성경을 찾기 위해서. 이걸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이게 있으면 사람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겠다는 거지. 구약의 제사장처럼. 근데 이제 일라이가 그 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건 스포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라이한테 이제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전사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 진짜 뭐-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이 예,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일라이의 기억으로 그 알카트라스 버전이라는 예. 그래서 다 이거 이제 네, 그 필사를 다시 하는 다시 거지. 하는 엄청난 성경 전체를 암기하다니. 하여튼 뭐 덴젤 워싱턴의 연기력으로 뭐 진짜 완전히 뭐, 끝을 본 그런 네. 영화가 아닌가. 그 덴젤 워싱턴 아들도 영화 배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하고 그래요? 있고 그 다 제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개봉하나 뭐 AI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아포칼립스 영화인데 그게 국내 개봉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덴젤 워싱턴 나오는 거 하나 있어. 그런 아니 아들이 아들이 이제 나오는 주인공으로 그게 이제 개봉을 극장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걔도 워싱턴인가? 모르겠네. 뭐 워싱턴 주니어인가 아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비디오를 빌려 오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틀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막 울고 방에 들어가서 또 너무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잤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혹시 월화의 공동묘지? 그뭔 영화예요? 이건 진짜 옛날 70년대. 엄마한테 그런 정서적 학대를 당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때 네. 구원받지는 않은 근데 이제 행위 구원자셨어요. 아. 제가 이제 7살 때였는데 어머니도 지금 그 영화 제목을 정확히 모르시고 근데 그 아니 뭐 줄거리가 외국 영화야 아니면 외국 영화인데 제가 그래서 그 줄거리가 뭐였냐면 되게 크고 알았어요. 그게 휴거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레프트 비하인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레프트 비하인드인 줄 알고 검색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정확히는 휴거가 아니고 7년 대환 단기에
목을 베어요. 막 단두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영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막 버티다가 결국엔 잡혀가지고 이제 목이 그거 잘리거든요. 휴거 원작을 그 아, 영화 그래요? 한 것 같은데 내용은 휴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 있죠. 아 소설이. 네. 소설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니가 저 때 전에는 우리가 구원 받아서 빨리 다 끝나야 된다. 이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승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승아한테. 대환란이라는 대환란? 그런 비디오가 나도 본 네. 기억이 나는데 되게 대환란. 오래된 거예요. 근데 되게 그 오래된.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주인공인데 맞아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네. 남자가 주인공이 맞아요. 그 그거 외국인 같은데 서양 이렇게 약간 대환란 네, 대환란. 대환란. 제목이 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아. 네. 한번 그런 쳐보면- 것도 하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환난 후 휴거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아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환난 통과선. 있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요. 일단 대환난 영화라는 없고 환난 전 휴거 이거 근데 이거 레프트 비하인드. 그거는 이제 다른 그죠? 거고. 이건 다 다른 아무튼 거죠. 그 80년대 네. 뭐 90년대 맞아요. 이때쯤에 거의 그런 게 극진 하나 영화였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오래된 느낌이. 제가 그때 봐도 되게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아니 근데 형님이 96년생이니까 2000년대에 봤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그 즈음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도 그 보면서 되게 올드한 영화다. 약간 이런 화질이 되게 막 안 좋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영화가 좀 찾고 싶은데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그 영화. 그 레프트 비하인드는 그걸 쓴 사람이 따로 있고 휴거는 이제 그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쓴 옛날 소설인데 그게 되게 유명하죠. 그건 소설인 네. 거죠. 소설. 그게 진짜 막 큰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거 아류로 이제 저 송명희 시인이 또 표라는 그런 소설도 썼고. 성경에 관련된 영화가 좀 저는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떤 걸 막 가려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걸 잘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 돌고래 가수도 또 웹소설 하나 썼죠. 소양 씨. 저 계시록. 네. 네. 그 성경을 주제로 한 거는 사실은 성경을 뒤틀고 그런 게 많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분별해서 좀 봐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뭐 노아 이런 것도 뭐 되게 사실 우리가 반가워서 보긴 하지만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다면 아까 일라이 아일라이.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네, 그런 영화가 맞아요. 차라리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 네. 괜찮았어요. 노아는 아니에요? 노아도 노아도 되게 비판이 많았고 네. 난 보진 않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고. 네. 차라리 나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옛날에 만든 그런 뭐 배너라든지 배너. 배너. 네. 사실 배너는 정말 잘 만든 정말 영화죠. 명작이고 네. 뭐 못 성경의 봤어요. 위인들 뭐 이런 걸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배너가 배너가 이거 출애굽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예. 그 그 리메이크한 거 말고 원작 원작. 네. 배너 원작. 그건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건 뭐 정말 세계 몇 대 영화 중에 네. 하나. 그 정도예요? 아 네. 그럼요. 몇 년도 영화예요 이게? 아주 오래됐죠. 50년대? 50년대요? 네. 50년대가 60년대인가. 진짜 오래된 영화. 와.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완성도의 영화를 특히 그 경주신 마차 그거는 정말 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그 오죽하면은 그걸 다 이어붙여 가지고 시사회를 한 다음에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주여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나니까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네, 네.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참 그 잘 만든 게 예수님을 딱 보여주진 않고 뒷모습만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가 막힌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진짜 뒷모습만 싹 이렇게. 주인공은 배너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 역사를 쫙 보여주면서 그 양자 삼는 원리 이런 게 다 나와요 거기. 완전 성경적인 네. 거네요, 진짜. 그 예수님의 뒷모습만 쓱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기독교 영화인데도 그냥 그 일반 학교에서 단체 관람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교회에서 한번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장로교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네. 그 되게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멜 깁슨이 감독했나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이제 그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또 비판도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저기 너무 적나라하게. 가톨릭 신자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인데 왜냐하면 그 카톨릭의 십자가는 항상 아직도 예수님 매달려 있다고. 그렇죠. 네. 아직도 미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게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복음으로 저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기쁜 소식인데 저걸 마치 저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 카톨릭에 있는 고행 이런 교리처럼 하여튼 그 뜯어 보면 차한 박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예. 그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되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오히려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예. 거기 나오는 마귀를 형상화한 거라든지 뭐 하나님의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은 되게 감동적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오히려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다른 건 솔직히 별로 인상이 깊지 않았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마귀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이제 정장 입고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소름 끼쳤어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그래서 그 정장 입은 거에 대해서 되게 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고 네. 이렇게 저 그 뭐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개신교에서 계속 약간 틀어주니까 맞아. 네. 저희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장사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아. 지금으로 치면 유튜버인데 옛날에 그런 걸로 영상 만들어서 뭐 큐티 자료 만들고 막 이런 거 막 그 슬프니까 그냥 그렇죠. 맞아. 보면은 맞아. 너무 적나라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네, 교회에서 단체 상영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영화는 그 대신 이제 고증은 되게 확실하고 우리가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지만 그때 통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인데 네. 아람어로 대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되게 뭐 꼼꼼하게 잘 만든 영화죠. 되게 웰메이드 영화죠. 어떻게 보면. 뭐 인상 깊게 보신 영화들 있으세요? 나는 뭐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 되게 좋아했고 저 그거 못 봤는데 그거는 진짜 적어놔야겠다. 무슨 영화죠? 그게? 쇼생크 쇼생크 탈출은 탈출. 그냥 코미디인가요? 아니 그 감옥에서 이게 이제 그거구나. 탈출하는 거. 맞아. 저 그거 뭔지는 알아요. 어떤 영화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왜냐하면 쇼생크 이스케이프가 아니라 리뎀션이거든요. 리뎀션. 네, 리딤. 진짜요? 네. 예수님 우리의 리디머라고 그럴 때 예. 물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욕사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탈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장의 그 부를 다 자기가 회계사로서 다 빼돌린 다음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교도소장은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레드라는 친구와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인간사의 그런 모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건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맞아. 얘기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몇 개 중에 하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한때는 진짜. 그거는 정말 그 미국 전원 영화의 아주 표본. 가지고 이제 그 어느 교수가 자기 자전적인 소설로 쓴 건데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아버지한테서 자란 뭐 그런 거부터 뭐 동생 역할이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 영화에서 되게 주목받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나레이션하면서 자기가 감독까지 한 영화인데 원작 소설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게 나는 개봉관에 가서 3번을 봤으니까. 와. 90년대. 이게 그게 정확히 어떤 게 포인트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성장한 뭐 그런 과정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로서 이제 살아온 이런 것들. 그냥 약간 드라마틱한 약간 완전 드라마죠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출세하려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뭐 연애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인생의 그런 모든 게 나오는데 그 하여튼 되게 지금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세 번 볼 때하고 다 느낌이 다른 그런. 영화의 줄거리도 그렇고 또 그 OST 음악도 참 아름답고 음악도, 그 배경 미국 근데 전원 그 음악 얘기하면 또 이제 또 그 마크 아이샴이라는 사람이 뉴에이지 음악이다 좀 뭐 그렇긴 이런 논란도 한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볼 영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전원과 좀 잘 어우러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진짜. 그 비슷한 영화가 또 나중에 나오죠. 가을의 전설이라고 브래드 피트가 나온 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 아세요? 제목만 들었어요, 안 봤어요. 그 영화도 제가 되게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뭔 영화인지 모르고 봤다가 나중에 커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맨 프롬 어스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21세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비밀로 하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 친구들은 나이를 먹는데 본인 안 먹으니까 또 위치를 옮기면서 이제 다니는 이제 그런 생활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또 한 번 어떤 무리들을 이제 친구들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자기 인생 중에. 근데 거기서 이 친구들이 막 이제 왜 진짜 이사를 가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나이도 먹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 남자가 이제 쭉 있었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막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질문해요. 아 그럼 당신 부처도 봤냐? 나는 그래서 막 떠돌다가 어디 인도에 들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현명한 그러니까 그 이렇게 현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아마 부처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당신 예수님도 봤냐 하니까 내가 이제 중동 지역에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이러면서 자기 나 그냥 얘기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얘기해라 뭔 얘기냐 하다가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그저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마치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예수였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막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나는 그냥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신성시하더라. 그 영화도 되게 감명 깊었어요. 거기 이제 킹 제임스 성경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도. 근데 이제 웃긴 게 킹 제임스 성경 나오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옆에서 킹 제임스의 이 보존성을 막 의심하는 것까지 나와요. 이 영화는 이 성경은 그냥 뭐 막 그렇게 올바로 보존된 성경도 아니다 막 하면서 사본학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만든 거죠? 할리우드 영화예요? 할리우드 영화예요? 미국 영화 다 할리우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 미국 영화. 미국 영화 다 할리우드 영화는 아닌데 그래요? 대체적으로 몰라요. 그냥 미국 영화를 그렇게 부르지 그냥. 그렇죠. 그냥 편의상. 근데 진짜 한번 보시면 진짜 놀래요. 킹 제임스 막 나오고 킹 제임스 사본학 관련된 막 그런 내용도 나와요. 심지어. 되게 그게 저 별에서 온 그대랑 비슷하네. 별에서 온 그대? 그 이제 외계인이 뭐 한 500년 전부터 사나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전지현이랑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요. 드라마. 김수현. 남자 주인공 김수현인가? 원작 소설이 있을 거야. 근데 맨프로머스가 그래서 그 이제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른데 이사 가서 정착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또 2가 나왔어요. 2가. 이제 2는 아직 못 봤는데 하여튼 되게 이거는 한번 그냥.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보긴 보는데 원래 제가 글을 쓰는 초반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문화에 대해서 영화를 이제 평가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낮은 울타리 전에 전에도 그 무가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때부터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 문학제에 등단할 뻔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이제 뭐 그 책을 뭐 몇백 권을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안 한다 그러죠 아예. 그건 안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알려진 적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낮은 울타리에 들어가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영화를 좀 많이 봤고 그때 유행한 게 이제 영화 큐티. 영화 큐티. 하정환 목사. 오랜만에 들어본다. 영화 큐티. 와 진짜. 하정환 목사가 뭐 드라마 큐티, 영화 큐티 이런 걸 막 했는데 옛날에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들은 이제 그 영화 발굴하느라고 아주 뭐 힘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한때 유행을 했죠.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뭐 보면서 뭐 그 종말의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거기서 건데. 뭔가 하여튼 성경적인 걸 뽑아내야 돼. 뽑아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그분 책의 사파를 내가 맡아서 그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드라마 큐티라는 책이 나와서 보니까 서론에 그분이 무슨 말을 써놨냐면은 이거는 열린 예배를 위한 건데 이 원료를 따라가면은 로버트 슐러가 있고 노만 빈센트 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뉴에이지에서 더 알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이 누구예요? 그 로버트 아니 저기 종교다원주의의 뭐 원흉이죠. 몰랐어요. 참. 그 뉴에이지 그 뉴에이지적인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인 처치라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자동차 극장처럼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서 이제 설교 나오고 해서 그냥 안 내리고 예배드리고 가는 그걸 개발한 사람이 노먼 빈센트 필이에요. 이제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걸 주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그런 그 처세에 관한 책들이 그분으로 인해 비롯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영화도 확실히 좀 가려야 될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야 뭐 물론이죠. 어차피 세속적인.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가려서 본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보면 또 거기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요? 특히 나는 근데 이제 좀 뭐 너무 계기스러운 거, 잔인한 거 이런 거 잘 안 보고. 저도 맞아요. 피 많이 나오면 일단 시즌 1에서도 얘기했는데 청부를 일단 거의 안 보고. 맞아요. 청부는 진짜. 그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15세 이런 것도 되게 야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리고 폭력도 많고 후회도 잔인한 장면도 네. 많이 나오고 아니,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그래서 좀 그냥 어른은 15세 보고 그 청소년은 12세 보고 그러면 딱 그렇게 맞는 것 낮춰가지고.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안전하긴 하죠. 저는 그 이제 그 나의 인생 영화 거기다가 그냥 제가 인생 영화 몇 개 없는데 그냥 그래서 적었던 게 그 혹시 터미널이라고 아세요? 영화. 네. 아 진짜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것도 이거 별로 안 유명한데. 아유 유명하지. 그 스필버그 영화인데. 배우가 누구지? 그 아, 유명한 톰 행크스. 톰 행크스. 아, 유명해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데 아니 톰 행크스. 톰 행크스랑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인데 유명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막 E.T. 같이 막 유명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이거 톰 행크스가 잘 알려져 감독한 영화예요?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 아, 네, 톰 행크스가 주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좀 약간 그때 이거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참 뒤에 본 영화인데 약간 뭔가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빠졌었어요. 되게 이렇게 짠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뭐에 빠졌냐면 잔잔하면서도 뭔가 자꾸 어떠한 진리를 향해서 본인이 자꾸 쫓아가고 싶은데 뭔가 자꾸 방해물들이 있어서 그걸 못 나가는 느낌?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나가서 그 재즈 가서 만나고 오잖아요. 결말 뭘 이거 오래된 영화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그 제가 본 영화 중에 결말을 보고 정말 거의 소리 지르보는 영화.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 부분 되게 잘 그려져 있죠. 예, 정말 잘 결말도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집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영혼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땅 한 평도 남을 위해서 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각 공항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문제지. 인천공항에도 뭐 굉장히 한 그러니까요. 누가 있다고? 몇 개월이나 체류한다고 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안 돼가지고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 예, 그 서류가 안 진짜? 돼가지고 전혀 못 몰랐네.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 있다고 뉴스에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실제로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그게. 야. 톰 행크스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가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 영화를 꼭 보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 그 아직을 못 봤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재미가 없을 수가 네. 없는 영화인데. 아, 진짜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막 근데 그런 네. 영화는 사실 극장 스크린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전쟁과 어떤 그 가치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는 어떤 그런 인간의 숭고한 정신, 희생 정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흑백 영화는 아니죠. 칼라죠. 그렇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전쟁 영화를 혁신적으로 한창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그것도 받았어요. 스필버그 거고.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엄청난 관객이 많이 봤죠. 네, 그 영화. 이제 뭐 너무 미국주의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적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많은 그 사람이 소대원이 다 죽어가는데 네, 결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뭐 어떻게 보면 좀 미국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네. 넓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네. 좀 더 인류애적이고 가족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희생하는 건 결말이 아니죠. 그건 반전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혹시 보려고. 아니 꼭 동생도 아니 거기가 그게 사형제인가가 다 전사하고 전쟁에서 나머지 죽고 한 하나가 한 명을 남는데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그 맷 데이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맷 데이먼 맞죠? 맷 데이먼인가? 아마 예. 이거 배우 알아가는 것도 스포. 네, 아무튼 아니 그렇게까지 그래요? 뭐. 거의 맷 데이먼이 뭐 저기 신인 시절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하자면은 한국 영화는 어차피 이제 성경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동영문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때 이제 그 한석규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사실은 한때는 흥행 보증수표 해가지고 한석규를 빼놓으면 한국 영화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연기 공부를 하고 이제 연영과 가야지 생각할 때였는데 뭐 최민식이라든가 설경구라든가 뭐 한국의 이제 연기파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석규를 많이 이제 그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때 참조를 했던 게 그 배우 특성이 이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표준적인 연기를 심플하게 잘한다고 정평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배울 때는 한석규를 보고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좋다. 어떤 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친 뭐 최민식이나 뭐 이런 배우들 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작품들도 많이 했는데 한석규 이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했던 게 처음에 이제 초록물고기 같은 경우 이제 이창동 감독이 또 문학가기도 하고 해서 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또 밀려나는 도시 빈민들
그런 어떤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그 그늘진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주의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그게 참 그 초록물고기의 그 배경이 그 일산 신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산 신도시에서 군 생활을 전투 경찰로 하고 제대하자마자 그게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더 그게 막 이렇게 공감이 되겠네, 감정이입이 그럴 되는.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멜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8월의 크리스마스. 역시 한석규가 나온. 예, 한석규하고 그 여배우가 지금은 연기 은퇴한 심은하. 둘 다 굉장히 출중한 연기. 심은하 많이 들어봤는데. 아, 심은하를 모르는구나. 야, 여기서 세대 심은하가 오래전부터 활동을 안 하니까. 예. 하여튼 여배우로서는 상당히 연기적으로 뭐 개인적인 뭐 인성이나 인품을 떠나서 연기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배우인데.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예. 두 배우 다 출중한 연기파 배우고 저는 한국 멜로 영화 중에는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접속도 작품. 그렇고. 예, 접속도 그렇고. 예, 그런 접속 무슨 접속도 거기도 그 이제 몸 한석규가 바뀌는- 나오죠. 몸 바뀌는 영화인가? 아니야. 아니야. PC 통신 한참 번개 만남 이거 유행했을 때 역시 세대 차이가 피카다리 극장에서 이렇게 딱 피카딜이 아닌가? 피카딜인가요? 네, 피카딜이 피카다리래 피카딜이 피카디. 예, 단성사 있고 그쪽. 저는 한석규 예. 영화 그거밖에 몰라요. 그 파바로티. 파바로티 아 예, 그 그건 이제 한참 뒤에 파파로티. 파파로티 네. 그게 이제 가수 김호중 씨를 모델로 해서 예, 만든 아 그거 영화죠. 싫어요? 싫어요. 가수 실화를- 김호중 예. 씨가 그 모델. 그 파파로티에서 누구지? 그 한석규 씨 아니, 말고 이재훈. 이재훈 네. 역할이 그 가수 김호중 씨예요. 아니 그러면 그 조폭이었던 거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약간의 픽션은 들어가 있겠지만 아. 실제로 이제 뭐 이건 다 뭐 김호중도 좀 논란이 많잖아요. 예, 다 알려진 얘기니까 한때 이제 잠깐 어둠의 몸담아서 생활을. 심부름 정도 했다고 아. 하더라고 그 예, 조폭. 거기서는 약간 이렇게 거의 뭐 이장으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좀 싸움도 잘했고 아.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 거의 그 좀 극화한 부분도 있죠. 아. 하지만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네. 실제로 그 예고 김천 예고 음악 선생님 그분 덕분에 인생이 바뀐 거죠 김호중 씨가. 아 그러면 예. 와, 안 오늘 그랬으면 전혀 그냥 몰랐네. 성악 포기하고 진짜 나쁜 길로 갈 수도 와, 있었는데 대박이다. 그분이 붙잡아줘가지고 되게 갑자기 오늘날에 감동이다. 예,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음.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예, 이런 스타가 된 거죠. 이제 한석규가 성우 출신이라 또 발음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런데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근데 나는 한석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아, 그 드라마는 그 시즌 3까지 나왔나 그랬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재밌어요. 낭만 닥터. 그거는 딱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캐릭터더라고. 네, 정말 한석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네. 역할. 예. 한석규. 저도 뭐 인간성이나 이런 게 그 사람이 좋다고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연기 자체는 예, 아, 그 너무 잘하고 얄미울 정도로 예, 예.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 옛날에 진짜 잘 나갔죠. 요즘 아, 옛날에는 흥행 보승수표할 때인데 어느 순간부터 확 이제 떨어져서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은 금방 또 이렇게 질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가 소진되다. 자기 관리 좀 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네. 다작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대체할 배우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후반 뭐 이랬을 때 그 영화들의 그 시대의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잘 만든 영화는 보면서 나름 또 인생을 그게 성경과 직접 연관은 안 돼 있지만 인생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관조하다 보면 그게 자연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적인 부분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까지도 한국 영화 잘 안 봤잖아요. 거의 거의, 재미가 없고 예, 완성도 떨어져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가지고 뭐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이제 또 한자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적도 있었죠. 방화. 진짜 히트 치는 거 한두 편 몇 편 외에는 네. 거의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6, 70년대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상도 많이 타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그 죽었다가 이제 2000년대가 이제 그런 게 살아나면서 네. 한국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한 그다음에 할리우드 영화에 좀 질린 네, 그런 시점이라서 네. 그때 좋은 영화 진짜 많이 나왔죠. 그때. 네. 저는 그때 그 옛날 한국 영화 딱 본 게 두 편이 기억나는 게 그 신라의 달밤이라고 신라의 달밤. 아버지가 비디오 빌로 와서 차승원. 같이 네. 봤고 또 아버지가 차승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봤던 게 이장과 군수라고 그 차승원 나와가지고 이제 유해진이랑 아 맞아 네. 유해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괜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작가님 그 지난번에 이 시즌 1에서 네.
극한 직업인가? 예. 그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었어.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봤는데 그렇게 재밌지 않더라고. 아, 극한 직업 재미없었어요? 아니 나는 그 유승용이 연기하는 맞아, 거는 되게 주연으로 재밌는데 네. 나머지는 뭐 좀 진짜요? 약간 좀. 와, 그거는 진짜 한 10번은 봤는데 그래요? 저. 네, 기분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나는 유승용은 되게 높이 평가해. 연기 너무 연기, 잘하는 것 연기. 같더라고. 그치. 유승용. 예, 연기파 배우죠. 그 사람도. 예. 난타 하다가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영화도 여기 보니까 그 약간 그러니까 음모론이지만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약간 일루미나티나 막 그런 프리메이슨 사상이 좀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지금 유승용이 그 무빙이라고 또 디즈니에서 네네네. 디즈니 그게 플러스. 그 내용이에요? 플러스. 그게 또 엄청 아. 히트. 그 그게 이제 국정원 뭐 이런 건데 웹툰이 아. 원작이에요. 웹툰. 아, 그게 일루미나티랑 관련된 건 아니죠? 아니 이제 그냥 그 저 어벤져스 같은 어벤져스. 그런 아. 이야기. 한국판 어벤져스. 한국판. 초능력자들 이야기니까. 아. 좀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적게 들여야 되니까 좀 소소한 능력을 아, 발휘하는. 근데 좀 나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그거는 좀. 이왕이면 엑스맨급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좀 그러면 볼것 장비가 같아요.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좀- 볼 것 같아요, 좀 진짜. 아쉬워. 그나마도 제작비를 꽤 많이 들인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한 시즌을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많이 드는 거죠. 그 원작자나 연출이 20부작인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넷플릭스로 처음엔 당연히 갔대요. 거기가 훨씬 더 뭐 근데 넷플릭스에서 무조건 뭐 10부작, 6부작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제작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로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는데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게 흠이더라고요. 예, 과거 얘기로 돌아가서 너무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작품은 좋은데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부분들.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OTT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충무로 영화계 최근 트렌드는 굉장히 지금 지난 여름부터 추석 때 그 개봉한 영화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어? 아,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범죄도시. 범죄도시 빼고 그거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와. 그러니까 이게 OTT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게 이제 그 팬데믹 사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영화를 안 가는 영화관에 안 가고 영화관 비용이 또 몇천 원이 올랐잖아요. 몇 개월 올랐어요? 전에. 아.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으로 안 오는 그 젊은 관객들 뭐 중장년 정도 그렇고 이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웬만큼 영화를 잘 만들거나 어필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관객들이 주머니를 열고 영화관에 안 오는 시대가 돼버렸다. 아니 그러면 영화관이 진짜 뭐 뭐잖아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최근 한 반년 정도는 굉장히 한국 영화가 진짜. 어려운 아니 시기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대형 스크린 70mm 다 없어졌잖아요. 그 배너 같은 영화 그런 데서 보는 게 진짜 멋있는데 네네. 볼 곳이 없어요 이제. 맞아요. 최근에 그건 봤어요. 영화관에서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꾸는 건 봤거든요. 아 그 뭐 축구 중계하고 막 축구 이러잖아요. 맞아. 중계하고. 축구 중계하고. 또 가수들 콘서트 시랑 그런 영화 하고 너무 손님이 안 오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공감을 했는데 예. 범죄도시 같은 거는 네. 뭐 완성도가 높고를 떠나서 그 얼마큼 웃기고 얼마큼 통쾌하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로 치면은 내용물이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불확실성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최근에 내기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범죄도시 3가 무료로 떠가지고 제가 바로 엊그저께 봤는데 사실 저도 범죄도시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3편을 보니까 왜 1000만이 넘었는지 알긴 알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렇지. 네. 하다못해 싸우는 장면도 맞아. 복잡하게 계속 맞아, 밀고 맞아, 당기기가 맞아. 아니에요. 그냥 맞아. 한 방에 그냥 주연 배우가 맞아. 한 방 치면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면 또 한 방 치고. 생각할 필요가 맞아, 없어. 맞아. 그 할리우드의 예. 스티븐 시갈이라고 예. 그런 식의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관객이 뭔가 이게 지루하거나 생각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영화를 너무 박하사탕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마동석 배우님이 그 저희 80년이 이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80은 프로 선수들 다 막 초대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식사도 했어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여담. 그 범죄도시 4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 제작하고 마련인데 있어요. 예. 그거는 3의 몇 배보다 재밌대요. 마동석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네.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훨씬 재밌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1편만 700만 조금 안 됐고 2편, 3편, 4편이 전부 다 1000만이 넘는. 2편도 1000만이에요? 2편도 그러니까 1000만. 처음부터 그 10편까지 만들기로 하고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웃음 버튼이란 거 다 아는 거지 이제. 한국 영화는 범죄도시밖에 잘 되는 게 없다. 지금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가 거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빌런 역이 되게 관심인데 그치, 손석구에서 되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3탄에 나온 이준혁인가 나는 그거 안 봤는데 나름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연기력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그래도 관객 수는 모아가지고 근데 좀 약했던 그냥 것 같아요. 손석구만큼은 솔직히 아닌데 그렇게 나름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근데 그 목소리를 아주 서늘하게 원래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목소리 바꾼 거예요? 그걸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소리 연기. 손석구만큼 카리스마는 아닌데 나름 그래도 받쳐줬기 때문에 천만이. 뭔가 약간 지능캐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아니 경찰인데 아주 잔혹한 경찰. 맞아요. 예, 막장 경찰 역할로. 난 1편만 봤는데 그것도 별로 재미없었고 아, 그 뒤로는 나는 그런 류를 안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작품성을 논하고 뭐 이럴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푸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가볍게. 대중들이 그나마도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볼 정도의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진짜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좀 심각한 거죠. 맞아. 영화 트렌드로 또 어느 정도 분석도 영화 가능하고. 볼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네. 일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너무 나도 바빠. 그냥 들여다보는 건 거의 없고 요새는 네. 그냥 옆 스크린에 틀어놓고서 일할 때 좀 본다든지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거보다는 자꾸 한국 거를 보게 그렇죠. 되죠. 훨씬 더 들려야 되니까. 들려야 되니까. 예. 예. 시간이 거의 지금 예, 저희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좋은 영화를 한번 예. 만드세요, 우리. 좋은 승구님이. 영화를요? 예. 아 근데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전에 얘기하려 그랬는데 제가 그 영화 그 시나리오를 한 2년 전에 써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아니 이거 여담인데 요 얘기만 하고 예, 이어서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저기 공릉동에 있다가 이사간 교회 거기 예. 연극 배우 형제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 그 웨이브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하고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OTT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거래라고 이 스릴러물인데 거기 연기를 하시더라고. 아빠 역할로 나오시더라고. 거기서만 근데- 나와요? 아니 근데 그 OTT 웨이브에서만. 네, 웨이브 독점 오리지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배우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세요. 네, 되게 맞아요. 근데 약간 조연으로. 조연. 아니 그렇죠. 단역. 단역과 조연 사이. 예. 아 근데 거기서는 비중이 좀 있었나요? 대사가? 거기도 그렇게 비중이 많은 건 아닌데 주인공 아버지 역할. 워낙 또 연극 쪽에 이렇게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주인공이.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얘기해 줘. 아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휴거하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약간 그거를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다원이랑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특히 동생이 예, 소설 예. 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습작은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지금 한 글자도 안 쓰는데요. 지금 너무 바빠요. 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또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본인이 계속 마음에 있을 거야. 막 걔는 워낙 그게 취미처럼 좋아했고. 그때 닉네임이 선한 목자님이셨나요? 아 목동? 목동. 목동. 와 형제 기억력이 맞아. 그래서 걔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또 상상력도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한번 해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게 뭔가 그런 거를 좀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휴거에 관한 휴거에서 남겨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겨진 휴거 이후에 사람들인데 남겨 휴거 이후. 그렇죠. 그 주인공이 한 명인데 이제 좀 이제 그 사람의 완전 이제 시점에서 되게 약간 공포 느낌을 휴거 좀 이후에 멘붕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엄청 무섭게. 그러니까 근데 그 주인공 특징이 본인은 구원받아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조건 휴거될 거 생각했던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을 안 받았던 그 거죠. 충격이 엄청 크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약간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분명히 교회 목사님인데 휴거를 못 하겠어. 이게 더 극적이다 이게. 완전 좋은데. 독립침례교회 목사인데 휴거를 못 하겠어. 완전 좋은데요? 아니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침례. 근데 내 옆집에 술집 종업원인데 그 사람은 휴거를 당했어. 이런 어떤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진짜, 반전이 있을 수 진짜 있어요. 그 어니스트 앵글의 휴거가 네. 두 친구가 회심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나가서 기도를 받자. 근데 한 애가 이제 좀 망설이면서 난 다음 주에 받을래. 너는 오늘 해. 이랬는데 그날 딱 휴거가 일어나. 그런 스토리로 시작이 되죠. 완전 절묘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끝하고 싶은 말은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다. 약간 아 그렇죠. 반전으로. 네. 영화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저는 요즘 그래도 영화 한 편 볼 시간보다 차라리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한 권을 더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좀 영화 보는 것도 좀 약간의 균형을 또 예. 가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저희가 진짜 그렇게 그냥 왜 심심할 때 그냥 먹는 땅콩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맛있는 땅콩이었습니다. 맛있는 땅콩으로 여기시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죠. 이제 30화로. 네. 네,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회에 뭐를 할지는 예. 마지막 회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어요? 했어요? 이런. 주제는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면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해 영상을 보십시오. 지난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도록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